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3월 3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료가 너무 많은데 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장은 좋았는데요. 시장은 좀 이따 마무리해드리고, 오늘 좀 반도체 소재 부품입니다. 이번에 이거 너무 긴데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사실 내용이. 그래서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반도체 수요 공급, OLED 밀물가스알물 파트 2, 자동차, SK그룹이 제시한 이제 자회사 IPO의 새로운 스탠다드, 그 다음에 사이클이 없어졌다는 거짓말, 반도체 강국들의 생존 전략과 후공정 패키징, 현지 기업 방문 후기. 하이난 연구원님이 인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JVM, 기업은행, 롯데제과, 하나솔루션, 이오테크닉스까지 한번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 부품 이제 좀 소부 볼 시간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소재 같은 경우 뭐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 시장 규모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많이 증설을 하면 당연히 시장 규모 쫙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증설이고,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웨이퍼 투입 기준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미 선반영은 좀 됐고, 그래서 3분기는 좋아지니까 지금이 좀 비중 확대 오히려 기회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재? 미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웨이퍼에다 선을 얇게 그려가지고 EUV 같은 건 얇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런 이제 그 미세화로 인해서 사용량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좀 잘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증착 공정이 뭐죠? 뭘 입히는 거죠. 우리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다 배웠으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재생 목록에 좀 들어가시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가지고 2차 전지 함께 빼드렸고, 여기 반도체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도체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반도체 우리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반도체 한지도. 예.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있단다. 이쪽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 이거 물론 반도체를 다 아시면 좋은데, 요 마지막에 좀 표시가 여기 있죠. 하이케이의 모든 거 34일차, 35일차, 36일차 이거를 꼭 좀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가면요, 저 보고서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배우기 34일차, 35일차, 36일차를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어보시면 되게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증착은 입히는 건데, 증착하는 그 공정에는 물리기상 증착, 화학기상 증착. 물리기상 증착은 금속 배선. 그러니까 금속,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 배선을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극판 같은 이제 소재들을 이게 입히는 겁니다. 그 CVD는 화학기상 증착 장비. 이제 화학방, 이제 특수가스 같은 거를 확산시켜가지고 웨이퍼에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거기에 절음막이 있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게 보통 SiO2, 실리콘이 쓰이는데, 이 프리커스나 이제 특수가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메모리 업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증착 소재 수요도 당연히 감소하겠지만 특수가스들은 수요가 견조할 것 같다. 그리고 게이트 절음막, 우리 이제 많이 배웠죠. 하이케이. 예. 그래서 이 게이트 여기 나와 있나요? 게이트 절음막이. 여기 안. 그러니까 여기 소스에서 이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서 전압을 딱 가하면 얘가 일로 가잖아요. 가는데 이쪽에 이제 여기가 절음막이거든요. 실리콘. 예, 그리고 이제 위에 이 소재가 있는데,
여기를 하이K로 써주면 위에를 그 메탈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거죠. 요 실리콘 대신에 하이K를 써주면 유전율이 높아져가지고 누설 전류를 막아줍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제 지금 특수가스 수요는 이제 견조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게이트 절음막을 하이K 소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K는 유전율이 높은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누설 전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마 머릿속에 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자꾸 누설내면 칩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정전 용량이 높으면요, DRAM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적이 넓거나 절음막의 두께가 얇거나 유전율이 높으면 되는데, 점점 미세화되니까 뭐 두께를 얇게 할 수밖에 없고, 얇게 하지만 이제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죠? 미세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율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인텔은 이제 하이K 메탈 실리콘 메탈 게이트인데, 요거를 2007년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 SiO2 대신에 하이K 소재를 쓰면 누설 전류를 100배나 줄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하프늄 소재입니다. 그리고 커패시터 기억나세요? 이렇게 커패시터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커패시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여기 이렇게 여기에 전하를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죠. 동그란 것들이. 그래서 얘가 여기 많이 머물고 있으면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데, 여기를 하이K 소재로 입히죠. 이쪽을, 벽을. 그걸 이제 증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런 하이K 소재를 증착하는 장비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 거의 국내 이제 독보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이제 그 그림이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커패시터에 들어가는 거는 지르코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기 그 HKMG 있죠? 게이트웨이에 쓰는 거. 그거는 하프늄, 여기는 지르코늄. 이 지르코늄은 DNF랑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르코늄과 같이 요새는 하프늄도 같이 넣는데요. 같이 넣으면 더 유전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걸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프늄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 쪽은 하프늄은 일본 회사가 공급을 해요. 아데카라는 회사. 근데 SK 하이닉스 쪽은 레이크 머티리얼과 SK 트리캠으로.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하프늄하고 이 지르코늄 이런 것들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DRAM 커패시터 이렇게 저장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도 펠이라는 이제 주변 영역까지도 하이K가 많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과 다르게 하이K 소재가 정말 많이 써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거를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하이K 소재를 꼭 마스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어떤 소재인지. 그래서 많이 쓰이죠. 여기만 봐도. 하이K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그리고 이제 더블 패터닝. 여러 번 이제 공정을 하는 건데, 공정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미세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희생막으로 프리커서가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공정을 이렇게 돌리면 미세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역시 그 특수가스 많이 필요하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한솔케미칼, DNF.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렇게 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이제 만드는 과정은 이제 산화막과 지라막을 한 개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단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척척 터널 옥사이드 뭐 차지 트랩,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요. 용어가 좀 어렵죠. 터널 옥사이드, 차지 트랩, 블로킹 옥사이드를 이렇게 툭툭 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구멍 뚫어서 연결해줘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식각을 해줘요. 그래서 수많은 식각 소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각 소재가 정말 중요해요. 깎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3D 낸드막, 지라막, 프리커서로는 HCDS, 이것도 우리 배웠던 거고요. SiH4가 사용되고, 낸드용 하이K는 AL2O3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HCDS는 이런 기업들이 만들고, 또 3D 낸드에 이제 약간 개펠이라 그래가지고 비어있는 곳을 채워넣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트리드 마스라고 하는데, 이건 또 한솔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정말 많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소재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AL2O3 형성 위한 이 TMA 원재료인데 요건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오션 브릿지가 만드는데, 근데 왜 낸드에서 이게 중요하냐면 100층, 200층, 300층, 400층, 이제 500층 막 이렇게 쌓아나가야 돼요. 이제는 400단까지. 그럼 소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중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각은 뭐죠? 깎아내는 거죠. 필요 없는 거를. 그래서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건식은 굉장히 정밀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이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SK 스페셜티 워닝 머티리얼즈 TEMC 한솔케미칼 후성이 만들고, 습식 식각은 이제 액체를 사용하는데 여기 대표회사는 솔브레인입니다. ENF랑. 네, 대신에 여기는 정밀함보다는 이제 많은 양을. 그리고 3D 낸드가 점점 이제 단수가 올라가면요, 깎아내는 그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수 오르면요, 식각 회사가 좋아요. 이거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라막 식각은 솔브레인이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2단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특수가스로는 있고, 애칭물이 뭐냐면요, 가운데 여기 낸드 가운데 구멍 뚫거든요. 이렇게 구멍 뚫어서 92층까지 이렇게 뚫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애칭물 형성할 때 옛날에 CF 계열의 특수가스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92단 이상에선 제논가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하는 파운드리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에는 증착할 때 한솔과 워닝 머티리얼즈 오션 브릿지 소재가 들어가고, 식각은 솔브레인, 한솔케미 다 겹쳐 있죠. 보시면 평탄화, 웨이퍼를 평평하게 해주는 거, 거기 들어간 소재를 K스택, 솔브레인. K스택은 장비도 만듭니다. 평탄화 장비. 세정은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요거는 과산화수소. 그래서 한솔케미칼이 있고,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껏 국산화했는데 이제 일본 수출 규제 허용되니까, 그러면 갑자기 솔브레인이 만드는 불화수소 이제 취소하고 일본 걸 쓰겠습니까, 삼성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그걸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일본이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기껏 국산한 걸 다시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라인 바꾸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거기에 맞게 라인을 깔아놨는데.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그냥 추가되는 정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비포 마켓, 장비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거. 애프터 마켓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거. 이것도 여러 번 공부를 했고, 비포 마켓이 훨씬 더 단가가 비싸죠. 검증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프터 마켓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미 보증 기간이 끝난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쌉니다.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애프터 마켓이 좀 커지죠. 단가 인하 때문에. 예. 그리고서 탑픽은 어쨌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부품 쪽에선 원익 QNC를 차선호주로. 그리고 이제 저런 부품은 주로 식각에 많이 들어가죠. 깎는 공정, 웨이퍼 고정시켜서 깎는 건데, 이 깎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가 돌아가면서 마모가 돼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리 여기. 근데 SIC는 주로 낸드에 쓰입니다. 여기 낸드가 고단화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SIC는 이제 낸드 쪽에 많이 들어가고, SI는 이제 D램 쪽. 그러니까 D램과 낸드가 좀 약간 다르게. 근데 SIC가 좀 더 비싸요. 비싸고 수명도 오래가고 내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증착 확산 이쪽은 교체 수요가 있대요. 이게 그 쿼츠 튜브를 씌워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쿼츠예요. 그 원익 QNC나 뭐 아니면 BCNC가 만드는. 근데 이게 3년에 한 번 교체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명은 긴 편이에요. 자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3년에 한 번인데 2020년부터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삼전 닉스가. 그럼 점점 21년도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교체 수요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공급이 늘었거든요. 생산이. 그러면 23, 24, 25년은 쿼츠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또 부품 세정 코팅 비즈니스는 가동률에 영향을 주는데 깨끗하게 하는 거죠. 세정은 세탁, 코팅은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이제 오래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도 커지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중에서 한솔케미칼 목표 주가 38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했고, 과산화수소 매출이 좀 하반기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안 좋았지만 이제는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원재료인 LNG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프리커서 특수가스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하죠. 바인더가 뭔지 아시죠? 그 양극재, 도전재, 바인더 세 개 붙이죠. 접착제 같은 거죠. 음극재 바인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음극재 바인더, 분리막 바인더를 공급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2차전지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사업 하고 있잖아요. 한솔케미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SKC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SKC의 장점이 뭐죠? 동박도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반도체, 글라스 기판. 우리 한번 함께 배우기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 요 한솔도 못지않게 다양한 사업을 해요. 반도체가 주력이지만 이제 2차 전지 또 실리콘 음극재까지 가고 그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퀀텀 다 소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황 좋아지니까.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굉장히 매력은 있는데 좀 무거웠죠. 근데 이제는 좀 좋게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솔브레인도 대표적인 뭐 소재 회사죠. 그래서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이제 들어가는 예, 그 소재를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예, 이 식각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에서 이제 실리콘 저마늄층을 제거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래서 솔브레인의 초상계 식각이 좀 사용될 것 같고 CMP 평탄화 공정에서도 슬러리가 좀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목표 주가 11,500원을 제시를 해줬고요. 이제 반도체, 태양광, 석유화학 골고루 하는데 핵심은 이제 반도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에서 그 하이닉스 쪽에 이제 하이케이 소재 하이케이가 이제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소재니까 거기에 좀 많이 관련이 돼 있는 회사고 또 태양광 소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핵심으로 만드는 게 TMA인데 이 소재가 이제 태양광이나 반도체 같은데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양광용 TMA 시장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점유율이 좀 1등이라고 하니까요. 그 점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소재 업체들 제가 다는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나온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공정별, 증착, 식각, CMP, 세정 거의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케이나 뭐 이런 것들 쓸 때 필요한 소재예요. 소재. 하이케이 소재. 이런 소재들이 이렇게 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함께 배우기 그 우리 하이케이 그 공부를 안 하시면요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꼭 공부를 꼭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하이케이가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재들. 그러니까 지르코늄하고 하프늄이 이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소재가 성장하는데 주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걸 주력을 하고 있고 디램 여기 아까 커패시터 이쪽에 해야 됩니다. 이 전화를 저장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3D 낸드 만드는 과정이래요. 이렇게 층 쌓아놓고요. 여기다 가운데 구멍 뚫고 그 다음에 채널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증착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식각합니다. 이렇게 깎아내는 거. 근데 이게 단수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이 깎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이렇게 식각 장비 회사들하고 식각 부품, 실리콘 카바이드링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3D 낸드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D램은 구조가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소스 드레인이고 절연막인데 D램은 여기에 커패시터가 하나 달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일로 간다. 이게 D램이고 그다음에 낸드는 이게 없고요. 요 위에다 그냥 바로 쌓는 거죠. 이렇게. 그게 낸드고. 단수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건식은 정밀하게 하고 습식은 좀 여러 방향으로 좀 빠르게. 그다음 식가격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하프늄부터 해가지고 밑에가 가산화수소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죠? 전공정 소모성 업황 장비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거. 굉장히 품질이 까다로워요. 한 번 들어가면 오래 갑니다. 비싸고. 근데 이 장비 업체가 요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주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칩 메이커에 직접 납품하는 게 저기 애프터마켓.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렇지만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실적 가시성은 좀 높다 보시고, 이게 코치예요. 이 갈아 끼는 거. 근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교체 수요 들어왔는데 20년, 21년, 22년에 많았기 때문에 이제 3년째가 올해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좋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체 주기가 이렇게 도래합니다. 이때 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증가한 거거든요. 이때가. 그 다음에 이게 TMI. TMA라는 소재를 레이커 머티리얼즈가 만드는데 여기 다양하게 태양전지부터 해서 뭐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2월 달에 레이커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좀 설비 증설 공시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빨리 설명은 했는데 아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아무 이해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좀 보시고, 네, 보셔야 요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먼저 보고서부터 보고 싶으면 여기 건너뛰시고 먼저 보고서 보시고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요 공급, 반도체 삼성전자 감산하니 많이 그러는데 이제 할 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이 너무 낮으니까 함부로 감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점유율 늘어나서 이 삼성전자가 감산 좀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죠.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OLED 쪽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70% 수준으로 아이폰 X 이제 옛날에 모델 이후로 꾸준하게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BOE가 지금 쉽게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BOE가 뭐 들어오니 많이 그랬지만 어쨌든 삼성의 점유율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점점 애플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삼성은 이제 A3 라인 옛날에 투자했던 감가상각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비용이 확 줄어요.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이패드에는 투스택, 예, 이 텐덤 방식이죠.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요. 소재가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오래 써야 되거든요. 아이패드는 수명이 오래 가야 돼요. 왜냐면은 태블릿 PC나 이런 거는 스마트폰보다 오래 쓰거든요. 교체를 좀 느리게 하니까. 그래서 저 방식으로 소재를 두 개 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가 잘 팔리면 OLED가 소재 업체한테 굉장히 이게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하는 회사가 P&H 테크.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덕산 네오룩스. 네, 아무튼 이거를 LG 디스플레이가 되게 잘한대요. 왜냐면 벤츠 EQS라는 자동차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기술이. 거기 앞에 디스플레이. 요거를 이제 OLED를 아이패드에도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매출 비중이 이렇게 커질 것 같고, 여기 P&H 테크입니다. 덕산. 뭐 둘 다 이제 한쪽은 LG, 한쪽은 삼성. 그래서 OLED 소재 시장 커지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동차 쪽은 혼다가 되게 안 좋아요. 혼다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잘 나가던 기업인데 점점 점유율 떨어지고요. 중국도 전기차도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 브랜드도 너무 노화되고, 그다음에 세단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에 또 안 맞죠. 예. 그래서 자동차 이익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로 많이 벌어요. 영업이익률이 모터사이클이 19.2, 자동차 1.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이거에 비하면 혼다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예. 제품 경쟁력도 뛰어나고 전기차 잘하고 있고 잘 전환하고 있고. 근데 주가 참 안 가요. 근데 현대와 지금 혼다 시가총액 추이가 벌어져 있는데 매꾸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대랑 혼다가 이익은 똑같아요. 만났죠. 근데 시총 보세요. 이렇게 얘는 56조, 현대차 39조 정도. 아니 매꼬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한 50조 가야죠. 아무리 못해도. 예. 이 정도는 맞춰줘야죠. 그만큼 너무 과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도 정말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다행히 기다리니까 다행이고, 어느새 기아는 8만원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 SK그룹이 어제 좀 뭔가 바뀌는 걸 던져줬어요. 어쨌든 일단은 기대해볼만 할 것 같아요. 유한타의 최남구 연구원님도 이걸 적어주셨는데, 한국의 경우는 자회사 상장하면 악재잖아요. 왜? 기존의 모회사 주주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해외는 안 그래요.
다임러가 다임러 트럭 상장할 때, 폭스바겐이 포르쉐, 인텔이 모비라에 상장할 때 구주주, 그러니까 모회사 주주한테 이익을 나눠줬습니다. 배당이나 주식 형태로. 예. 그러니까 구주 매출,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그 주요 주주가 만약에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그거를 매각을 해요. 예. 그만큼의 이제 매각을 해서 예, 이 현금을 좀 받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기존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SK온 발표가 어제 있었죠. 어제 한번 설명해드렸죠. 근데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 공개 매수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에 그거를 SK온 주식으로 나눠준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SK온이 이제 신규 상장 이제 IPO로 한 후에 구주 매출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 가지고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을 돈 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쨌든 이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상장의 이익을. 근데 그동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모회사 주주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가치가 떨어지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정표를 좀 세워줬다. 그럼 기존 주주의 가치 훼손이 제한되겠죠. 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LG화학이 요새 좀 주가는 그래도 좀 올라오지만 LG화학 주주분들은 얼마나 열받아요. 솔직히 LG엔솔 저렇게 상장돼 있지만 LG화학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 열받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저는 LG그룹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잘못한 게 LG엔솔 상장시키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그냥 뭐 자금 필요하니까 기존 주주한테 뭘 돌려줬어야 된다. 준 게 없잖아요. 배당 조금 주고, 그죠? 기존 주주의 권익이 많이 훼손됐어요. LG화학 사례가.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제 LG 그룹이.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SK 그룹은 이제 그런 사태를 아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돼서 기존 주주가 피해를 안 본다면 예,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SK 스퀘어가 배당 수익의 30% 환원하겠대요. 그리고 앞으로 자사주 매입하면 그냥 소각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그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배당 수익의 30%, 그러니까 배당 경상 배당 수익의 30%를 일단 투입을 해가지고 1,1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했어요. 이건 뭐 박수 칠만 하고요. SK 실더스 있죠, 보안회사. 이거 매각해서 역시 이 돈 가지고 자사주 취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게요. 지주사들이 왜 할인을 받냐면 자회사 상장까지 뭐 그래요. 좋아요. 상장하고 끝이에요. 그럼 뭐가 남죠? 기존 주주한테 좋은 회사가 상장했는데 할인 들어갑니다. 또. 예.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상장해서 돈 버는데 기존 주주한테 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SK 실더스 같은 건 어떻게 했죠? SK 스퀘어가 매각을 한 다음에 돈의 일부를 이걸 자사주 매입하겠다. 소각. 그러면 SK 스퀘어 주주는 좋죠. 배당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2천억을 더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취득이 실행이 되면 5.6% 돌려받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선례를 남겼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 SK도 자회사가 많잖아요. 지주사. 이것도 다 상장을 앞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SK팜테코, 실트론, ENS 같은 알짜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이 방식이면. 왜냐면 돌려주니까 뭐 자사주 매입을 하건 소각을 하건. 그래서 좀 뭔가 사례를 좀 보여줬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SK그룹이. 그러면 주가는 복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가니까 다시 한번 좀 SK가 어쨌든 좋은 정책은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번 좋게 좀 흘러가길 기대하면서 이번에 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리고 SK랑 이제 SK 스퀘어, SK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그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설명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유한타의 최남곤 연구원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막 요구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얘기하시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주주 뒤통수 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SK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또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삼성물산 자사주 전략 소각하기로 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간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이클이 없어졌다는 거짓말. 이 세상에 사이클 없는 건 사실 없어요. 어느 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경계할 말이 사이클 없다. 이건 하나투자의 박승희 연구원인데 한마디로 2차전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 뭐죠? 2차전지는 사이클 없다. 사실 사이클이 지금은 없어요. 2차전지가 뭐 무슨 사이클 타겠어요, 그죠? 예, 꾸준히 성장하니까. 근데 2차전지도 언젠간 사이클 와요. 이 세상에 사이클 없는 건 없어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몇 년 후에는 올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뭐 반도체는 안 그랬나요? 다 사이클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생기는데 지금 이제 성장 초기니까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예. 아무튼 2차전지 사이클 없을 거란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또 옛날에도 보면 실적이 예상을 웃돌고 이익률이 너무 높게 나오면 이제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정당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도 2년, 3년 후에 실적을 보면 지금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전망이에요. 2년, 3년 후에. 근데 그 정도 나온다면 지금 주가가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에요. 합리적인데 관건은 그거예요. 2년, 3년 후에 이 정도 실적 나오는 거 맞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그거를 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 옛날에 조선주 2007년도, 예, 화학, 화장품 이게 다 전성기 때였거든요. 예, 이때 보면 실적이 굉장히 다들 좋았어요. 기대보다. 그리고 주가 급등한 다음에 전망치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가 꼭지를 찍었대요. 예,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좀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경계감 갖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등인데 삼성전자의 적자는 바닥 신호라는 거죠.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예, 이미 이제 주가에 한번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으니까. 2001년도 뭐 옛날에, 예, 주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제 적자 나거나 적자에 근접할 때 주가들이 오히려 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요, 그 다음에는 좋아질 일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경험적으로 1등 기업의 적자는 오히려 업황에 저점을 불러온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나이키도 그랬다고 합니다. 과거에. 예, 나이키도 좀 그랬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그동안 2차전지 주가가 정반대로 움직였대요. 21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반도체 좋을 땐 2차전지 빠지고 2차전지 좋을 땐 반도체 빠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두 업종의 유사성이 많지만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였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부진할 때 도망갈 수 있는 업종이 2차전지 정도 제외하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근데 2차전지에서 이제 반도체로 한번 비중을 옮기는 걸 고민해보자 라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뭐 그거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어쨌든 가장 많이 샀던 외국인들이 투자한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너무 좋을 때 주가가 꼭지를 찍었대요.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이렇게 좋았을 때 이런 구간들, 이게 기대보다 좋았을 때거든요, 다. 예. 그리고 추정치가 확 뒤로 올라가죠. 그리고 꺾였다. 주가는 근데 그때 다 꺾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너무 안 좋았죠. 이게 배터리입니다. 이거 보면 갭을 좀 메꿀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 예,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1등 기업의 적자, 이때 당시 적자 났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 다 바닥이었대요. 예, 그래서 합리적이죠, 굉장히 이런 추론들은.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2차전지가 좋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뭐 제가 뭐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반도체는 뭐 아직까지는 좀 룸이 남아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댓글에서도 막 종목들이 막 급등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이 종목 팔아야 되냐 막 이런 이 질문들도 있는데, 제가 뭐 사라 팔아라의 답변을 못 드리고요. 예,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오늘 포스코가 급등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코가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표가에 왔다. 여러분이 뭔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예를 들면 38만원, 7만원 이 정도 봤다.
처음 들어갈 때 목표를 잡았다면 정리하셔도 되고, 나는 가격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을 24년에 생산하거든요. 난 그것까지 보겠다. 그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 볼 때까지 꾸준하게. 오히려 흔들리면 더 투자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해놓고 들고 가셔야 돼요. 나는 모르겠다. 그럼 뭐 절반을 잘라서 절반은 팔고 절반은 장기 투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저도 모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뭐 40만원, 50만원 갈 수도 있고, 또 꼬꾸라져가지고 30만원 깰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만약에 작년에 좋은 가격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면 여유가 있잖아요.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할까? 나는 내년에 리튬까지 볼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중국도 리오프닝 하면 부동산 살아나니까 철강도 좋을 것 같고, 또 인도 쪽이 좋거든요. 요즘에 포스코가 인도에도 투자를 하니까 그럼 이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주가가 비싸지도 않아요. 그죠? 밸류가 올랐어도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결론이 나면, 아니다, 좀 더 비싸질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뭐 내년에 리튬 만들어지는 거나 이런 거 좀 보고 대응하자.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되, 단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들고 갔는데 주가 급락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히 다 알겠어요. 근데 대신에 내가 생각했던 회사의 방향대로 안 간다. 주가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생각한 거랑. 그럼 그때는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던 그 아이디어랑 안 맞는다. 지금 뭔가 회사가 가는 방향이. 그래서 막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업의 변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고. 저도 뭐 요새 보면 뭐 종목들 막 갑자기 날아가잖아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저도 좀 제일 좀 놀랬던 게 한미반도체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선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해드려요. 지금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단 많이 올랐으니까 파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더 갈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절반을 하시건, 아니면 뭐 나는 인공지능 챗 GPT, 뭐 요새 또 삼성이 후공정 투자한다니까 뭐 그것까지 보고 가져가겠다 그러시던지, 아니면 나는 이제 수익이 한 최소 50% 났다, 많이 올랐잖아요, 나 이 정도 만족한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지금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데 밸류 이 정도면 이제 비싸졌다, 그러면 그냥 파시면 돼요. 단 후회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회는 또 있고,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매도로도 해보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강국들의 생존 전략과 후공정 패키징인데, 요게 지금 이 하이난 연구원님이 제가 이제 보고서를 한 1, 2년 봤거든요. 잘 보세요. 이 트렌드를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작년에 기억나시죠? 10월인가 11월이에요. 폐배터리 언급하셨죠? 보고서상으로도. 그때 성일하이텍 또 있었고, 포스코홀딩스.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3월에 그 유럽의 원자재법 그거 앞두고 정말 많이 갔었죠. 아무튼 되게 잘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썼던 것 중에 이제 최근에, 이건 작년에도 했던 얘기예요. 사실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님이 뭐 작년에도 후공정 패키징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의 투자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투자의 시대인데 미국, 대만, 한국이 어디에 투자할까? 미국은 다르파라고 고등 연구원이거든요. 여기서 인터넷 개발한대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많이 된 게 3D H, 우리 배웠죠. 2종 집적. 그러니까 패키징인데
그 한미반도체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수 딱 올려가지고 D램을 쌓고 HBM3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칩을 연결하는 거 칩넷 방식 이렇게 우리 다 배웠죠. 거기에 예산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몇 달 전에. 작년에 이 내용이 KB증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후공정 주목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간 거예요, 후공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얘기는 했지만 그때는 사실 잘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가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엔 이 주가 올라갔으니까 성공은 한 건데 이걸 끝까지 추적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안 돼서 안 됐으면 뭐 이거는 아니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아니야. 잘못 봤어. 그럼 잘못 봤으면 잘못 본 대로 정리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맞으면 주가 안 가도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근데 버티니까 진짜 패키징 성과 나버렸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여기 사실 대표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몇 달 됐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보여드린 기억이 나고 제가 이거 가지고 예전에 그 조선일보 가서도 작년에 12월 달에 예, 그때 조선일보 그 재테크 강연회 할 때도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거죠. 예. 그리고 대만도 살아남기 위해선 비메모리 경쟁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패키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동맹을 강화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로봇 투자를 했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또 패키징 투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진짜로 현실화된 게요. 하나마이크론 1,000억 투자했어요. 뉴스 보셨죠? 예, 하나마이크론 1,000억 빌려줬잖아요. 후공정에서. 그래서 이제 하이난 연구원이 보시기는 네페스,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가 그 세 개가 좀 수혜주 아니냐. 이거 작년에 그대로 이대로 쓰셨던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 하신 거죠. 그래서 네페스는 적자고 실적 안 좋고 좀 그게 어려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좋은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수요가 부족해요. 연구 개발을 엄청 해야 되는데 또 2차 전지 사업도 하거든요. 자회사가. 근데 이런 걸 주목하면 괜찮을 것 같고 두산 테스나도 두산그룹의 핵심이거든요. 인수했죠. 테스나 후공정에서 김도훈 대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컨설팅 펌 네, 그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투자 확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SFA 반도체도 지금 22년도에 설비하고 신설 매입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쪽도 후공정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어주셨고 이게 다르파입니다. 고등연구원 옛날에 인터넷 그리고 예산이 집중된 분야 여기 써 있어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아마 나왔던 거예요. 페인아웃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그 함께 배우기 또 들어가 보시면 후공정제가 예, 오사트라고 기억나세요? OSAT 거기에 네페스 다 설명해 드렸죠. 자세하게 네페스랑 두산테스나 우리 배웠습니다 그때. SFA 반도체까지 다 거기 파트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해 놓으니까 다 연결이 돼서 좋긴 하네요 진짜. 그죠? 예, 온갖 것 이런 부분에 다 연결은 되니까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페나우 WLP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정확히 저도 이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네페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연구개발 이게 아직 성과는 없어요. 예, 당장은. 근데 이게 돌아온다. 또 2차 전지 이쪽 부품도 매출액이 늘어난다. 보고 있고 두산 테스나 예, 20% 수준의 그 연평균 설비 투자를 목표로 1조 원 정도 투자 및 증설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EO가 좀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그 내용입니다. 투자 확대 의지를 밝혔고 SFA 반도체입니다. 여기. 투자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늘린다. 이걸 좀 좋게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후공정 회사들이 좀 요즘에 좋긴 한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결국 삼성에서 이쪽을 좀 많이 하나마이크론 한 것처럼 더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인도를 갔다 오신 거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하이난 임상구 한지훈 연구원님이 광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돼 있어요. 인도네시아 광산
자기네가 이제 자원민족주의 때문에. 근데 대신에 시설이 있죠. 광산 말고 광산에서 이제 캐가지고 그 정제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시설 지분은 30에서 50%니까 합작사를 만들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합작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뭐가 있죠? 니켈. 니켈은 양극재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이 좀 가능한 기업이 인도네시아 쪽에 포스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PT 발레 인도네시아라는 이제 기업을 방문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들이 최근에 중국과 합작을 또 했다고 하는데 중국 외의 기업과도 합작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한국인지는 모르죠. 한국일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핵심 광물 확보 전략하기 위해서 베트남, 캐나다, 호주랑도 이제 MOU 같은 걸 맺었는데 인도네시아하고도 하겠죠. 예,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은 더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PT 발레 인도네시아 이렇게 니켈을 만드는 업체가 위협적이라고 언급을 해버렸대요. 폐배터리가 굉장히 좀 늘어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폐배터리가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아직은. 예,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의 장기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은 바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얻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뭐 오늘 포스코가 좀 많이 간 것도 그런 영향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 그리고 니켈 하면 또 어디 갑니까? 포스코도 하지만 기억나세요? 니켈, 황산 니켈 공부했잖아요. LS가 하잖아요. 네. 요게 인도네시아 광산 프로젝트고요.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니켈, 뉴칼레도니아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니켈 만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을 하고, 호주 광산에 받아다 공급, 인도네시아에서 공급. 이러니 포스코 그룹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물을 다 컨트롤하잖아요. 배터리 시대. 그리고 여기에 또 연동되는 기업이 LS, 또 누구 했어요? 고려아연, 풍산은 물론 조금 뭐 방산 쪽도 하니까 그렇지만 다 광물 컨트롤하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무거운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그래서 저도 이쪽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JVM은 요새 주가 안 좋은 게요. 좀 안 좋죠. 이게 자동으로 약을 조제해주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요새 좀 안 좋은데요. 아무튼 연초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좀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그걸 반영한 것 같아요. 작년에 76% 성장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성장률 이 정도면 높은 거죠. 이익률도 높고. 그래서 좀 너무 막연한 하락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싸졌어요. 지금 16,000원대 정도는요, 제가 보니까 PBR 한 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좋은. 다만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못 가요.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 성장률 둔화될 걸로 지금 시장이 바라보잖아요. 그럼 주가는 바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질질 거릴 거예요. 이러고. 저번에 현대차처럼, 현대기아도 그랬죠. 작년에 좋다가 올해 안 좋을 것 같아서 확 뺐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나중에 다시 올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싸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쁘지 않죠. 이제 기회를 이제 한번 포착해볼 만한 구간인데, 다만 염두에 두실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투자하실 때. 예.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사서 바로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요 굉장히 여기에 갇혀가지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끝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또 치운 투자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거는 고민을 해보시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엔 좀 부합을 한다. 기업은행 역시 똑같아요. 싸게 살 수 있는 뭐 기업 주식이죠. 목표 주가 12,000원인데 뭐 은행주 안 좋잖아요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단단합니다. 배당이 무려 11%래요. 전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아무튼 배당 수익률이 지금 11%, PBR 0.3, PER이 2.5배.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한 저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롯데제과도 실적이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참 주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많이 빠졌는데, 작년에 이제 롯데제과가 빈가랑 이제 롯데 상강이었나요? 거기랑 합병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과 쪽 푸드 사업도 원재료 부담이 좀 있었대요, 작년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질 것 같고, 해외 쪽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역시 또 매력적인 건 아까 JVM하고 비슷해요. 싸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인도나 해외 쪽 늘어나고 있는 거, 요게 늘어나죠. 네, 그리고 좀 밸류 체인도 효율화해서 공장들을 몇 개 좀 닫아서 효율화하고 있대요. 이러면 이제 비용이 줄어드니까 좋고, 제가 밴드로 보니까 발바닥까지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솔루션은 IBK 투자증권의 이동욱 연구원님이 오늘 상장했죠. 다시. 그래서 아마 하나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예, 그 전에 거래 정지 그 날짜로 20% 정도 올랐다. 시총이 한 20% 올랐더라고요. 하나 갤러리아랑 합쳐서. 네, 아무튼 이제 하나 솔루션만 보면 목표주가 77,000원이고 IRA 효과로 연간 1조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최대 용량으로 가동을 하면 3년 만에 3.2조를 회수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태양광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요. 인플레 방지법상. 예,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또 타 미국 모듈 업체 대비해서 수익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퍼스트 솔라랑 시총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좁히는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죠. 예,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죠. 요게 유럽, 중국, 호주 평균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솔루션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고 있었을 때 만약에 그 거래 정지 전에 그때가 7.9조 원이었어요. 시총이 7.9조. 지금 9.2조죠. 9.2조고 하나 갤러리아까지 합쳐볼게요. 하나 갤러리아는 이제 유통회사죠. 요게 4천억 합쳐보세요. 9.5조 원 정도 되겠죠. 9.6조 원. 그럼 9.6조 원이니까 7.9조 원이니까 1.7조가 는 거예요. 1.7조면 20% 이상 수익 나신 거예요. 아셨죠? 네, 뭐 사라 팔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솔루션을 거래정지 전에 갖고 계신 분이면 그 거래정지 전 바로 그 가격에서 오늘 주가가 하나솔루션하고 갤러리아 둘 다 합친 거, 어차피 둘 다 가져가셨잖아요. 인적 분할이니까. 둘 다 합치면 20%가 넘는다. 총 토탈에서. 그래서 계좌에 20% 이상이 아마 더 평가이익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목표주가 107,000원 제시했고, 일본 디스코가 장악하던 이제 그루빙 장비. 그루빙은 뭐죠? 여기 장비인데 여기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기 전에 이거 홈 파는 거죠. 길 터주는 거. 그루빙. 요거 양산평가 임박했고요. 스텔스 다이빙은 밑에서 뚫는 거. 우리 다 배웠죠. 요것도 하반기 수주 기대되고, D램과 낸드 등에만 사용됐는데 이제 새로운 응용처도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얼린일 장비는 열처리 장비죠. 이렇게 웨이퍼를 열처리해서 손상된 거. PCB UV 드릴 장비는 PCB에 구멍 뚫어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예. 우리가 하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장비인지 이제 다 이제 떠올리시죠. 그리고 주가가 좀 싸요. 다른 일본 디스코나 한미에 비해선 좀 싼 편이고, 하반기에 좀 유의미한 매출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레이저 마커 핸들러 생산 용량도 증가할 것 같고, 칩넷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여기다 여기 기판에다 여러 좀 굉장히 다른 성격의 반도체들 있잖아요. 이걸 섞는 거죠. 이걸 칩넷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레이저 마킹을 해줘야 돼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름표 다는 거죠. 이 칩넷 방식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레이저 마커 주력이거든요. 이 회사에. 그 수요도 늘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이 기업도 좀 최근에 주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투자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는 구간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이지.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내부자 매수 좀 말씀을 안 드렸죠. 어떤 분들이 샀는데 3월 29일 날은 잠깐 보니까요, 만도가 좀 들어왔어요. 그 HL 만도의 김용욱 전무가 1,003주 정도를 장내 매수했고, 효성의 조성래 회장님은 계속 사세요. 효성그룹.
이번에도 5억 이상 샀습니다. 계속 매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월 30일 어제죠. 어제는 LG전자 조주환 그 사장님이 2,000주를 일단 11만 3,600원에 사장님이 사셨어요. 그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경계현 사장님 삼성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도 여기 사장님이 사셔서 의미가 있지 않나. 2억 정도 들어왔고, SK스퀘어는 아까 이제 제가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하고 시총 대비해서 2.83%인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소각을 한대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선언한 기업이잖아요. 이건 박수를 쳐줘야 돼요.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저는 강제사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사주 취득한 다음에 강제로 소각하는 법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한국은 그런 건. 근데 이제 SK스퀘어는 그걸 달아준 겁니다.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거의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SK스퀘어가 처음은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기업이 먼저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SK스퀘어가 좀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여기 정관에 넣어놨으니까 뭔가 좀 바뀌어간다.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죠. 그래서 SK스퀘어는 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자 매수까지는 한번 좀 봐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 자, 드디어 오늘 시장이 2400 거의 70을 다시 넘어서 완연한 강세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 때문에 우리 좀 고생했잖아요. 사실 이때 이것도 2200 가는 거 아니냐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날이 또 바닥이었고, 이제 2500을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올라온 거 좀 제발 2500만 가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꼭 다음 주에는 좀 안착을 한번 해서 레벨업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코스닥은 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게 맞아요. 약간 또 과열을 시켜야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역시 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5천억이나 집중 매수를 해줬고요. 이런 건 굉장히 좋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건 역시 전기전자 3,300억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동차하고 비금속 광물, 이쪽까지 해가지고 뭐 비철금속이나 비금속 이런 쪽 관련해서 좀 샀던 것 같고, 다만 철강주는 좀 팔았네요. 그러니까 철강주는 오늘 포스코홀딩스 좀 팔지 않았나 싶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반도체 대표죠. DB하이텍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DB하이텍 때문에. 이 마음고생은 뭐 말도 못하죠.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때 주가 정말 저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업황 꺾이면서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뭐 업황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때가 너무 열받았죠. 물적 분할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뭐 여기 주주분들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노력하신 결과 아닌가. 계속 주장했고, 그리고 DB하이텍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건 좀 아쉽지만 물적 분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뭐냐면 주주들이 요구하는 걸 일단 받아줬어요. 절대 자회사 상장 안 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한 거죠. 사실 물적 분할 자체가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물적 분할하고 나서 대주주만 좋으니까 그게 악재인 거죠. 근데 이번에 DB하이텍이 어쨌든 물적 분할하고 나서 자회사 상장 안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뭐 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고, 여기에 또 강성구 펀드까지. 강성구 펀드가 한번 들어오면 저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강성구 펀드가 들어갔잖아요. 공개 매수해서 결국엔 큰 수익이 났죠. 근데 이제 투자분들이 그런 것까지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인내하신 분들이 기분 좋은 날이죠. 참 정말 이렇게 뺐다가. 그래서 주식 투자가 참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빠졌을 땐 팔지 마세요. 망하는 기업 아닌 이상 기다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시장이 폭락할 겁니다. 증시가 망할 겁니다. 위기가 옵니다. 기업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바닥에 던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버티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올라올 때 정리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내가 정리를 하고 싶으면.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근데 그런 기업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굳이 내가 정리하고 싶으면 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그럴 때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제 분위기가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건 바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을 때.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뭐 더 좋은 게 있어서 교체하는 거야 뭐 교체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상황 아닌데 뭐 바닥에 파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DB하이텍도 이런 거 보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저렇게 또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니까요.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타이어 회사도 오늘 좋았네요. 넥센 타이어가 많이 갔군요. 좋았고 원전주가 오늘 좀 괜찮았고요. 철강주 오늘 뭐 아주 포스코가 8%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기업을 갖고 있으면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팔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소유의 목적 달성했으면 파는 거고 잘 모르면 절반만 팔면 되고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직까지 확신을 해요. 리튬, 니켈, 인도네시아, 철강도 올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적정주가 내가 정해놨으면 내가 만약에 적정주가 45다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 무슨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직접 느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직접 꼭 판단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전력설비도 괜찮았네요. 보성파워텍 뭐 이게 원전 쪽으로 갔던 것 같네요. LS도 오늘 좀 괜찮았고 조선주도 요즘에 좀 살아나죠.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은 자동차 기아가 좋았습니다. 기아가 오늘 2%. 굉장히 좋았고 현대차도 어느새 이제 18만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기업들도 오늘 좀 괜찮았고 레이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죠. 레이가 근데 싸지는 않아 가지고요. 근데 이런 거는 공부해서 만약에 지금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도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른 구간에서 투자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비록 올라갔더라도 그런 걸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공부해놓고 급 나갈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거 내가 공부했는데 정말 좋았는데 다음날 폭등이 있어요. 안 샀는데 뭔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런 게 또 나오면요 그냥 사버리세요. 그래서 다쳐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저는 아직은 맞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예전부터 들고 있는 분들이 몫이에요 사실. 그걸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신주 좋았고 조선기자재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진 기업은 로봇주가 뭐 많이 올랐죠. 로봇주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오르면 조심은 해야죠. 그잖아요. 보세요. 뭐 빠지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올랐는데. 인공지능 챗봇 똑같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갤럭시 부품주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인탑스도 로봇주잖아요. 그죠? 또 좋은 기회 오겠죠. 그럼 또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MLCC도 오늘 윈텍이란 게 빠져서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 좀 빠져. 포스코 ICT가 진짜 많이 올랐죠. 어느새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수혜주죠. 작년에 이제 인내하신 분들은 지금 성과가 나는 시기고 다만 오늘은 좀 반도체 소부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은 대부분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2차전지 장비도 좀 쉬고 반도체 재료주도 좀 쉬었던 것 같고요. 다 쉬었죠. 여기 보시면 네페스도 좀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다들 좋았는데 오늘은 좀 대부분 소부장도 쉬었고 메타버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차별화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 DB하이텍은 좋았는데 소부장은 빠졌고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기업들 큰 기업들은 좀 좋았고 그래서 좀 2차 전지 좀 쉬어갔고 좀 서로 간에 차별화가 좀 있었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좀 예, 기존에 아주 강했던 섹터가 좀 빠지고 부진했던 대형주가 좀 살아나는 그런 좀 장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LG화학 좋았고요. 오늘 뭐 포스코 난리가 났고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오늘은 좀 빠졌네요.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누가 또 던져버렸나 봅니다. 예. 그리고 LNF가 6%. 근데 특별히 뭐 뉴스 나온 건 없어서 이제 이노베이션도 바닥은 찍었죠, 확실히. 그리고 오늘 메리츠 금융이 좀 빠졌고 삼성 엔지니어링 대단합니다. 그리고 SKC가 오늘 좀 괜찮았어요. SKC가 매력이 많죠. 사실 뭐 저는 뭐 동박도 동박인데 실리콘 음극재가 좀 만약에 이제 양산을 좀 잘해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DB하이텍 뭐 압도적이었고 CJ 좋았고 하나 시스템, 오늘 우주항공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주항공주들 있죠. 예. 우리 어젠가 배웠죠. 어제 그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스타링크 한번 공부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주 쪽도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성과 안 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부하면 성과 납니다. 예. 근데 왜 안 나냐면 비싸게 사서 그런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 오늘 좀 올랐군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이제 그 알루미늄 박 있죠. 내일은 아마 알루미늄 박 있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양극박 그거 함께 배우기 올려놨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그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뭐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진주 갔다 왔는데 그 진주 경남일보 관계자분들하고 진주 아무튼 너무 좋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좋은 보고서하고 뭐 괜찮은 보고서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좀 가지고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주식 투자 이제 약간 좀 뭔가 보이시죠? 공부하니까 뭔가 좀 된다. 이런 게 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좀 그런 경험들이 쌓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거름이 돼서 정말 올해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투자자가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